해병대 최상병 특검이 제22대 국회에 들어서도 민주당의 제1호 법안으로 채택이 됐고 법사위원회를 어제 통과했습니다. 그게 상정이 된 거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1대 때 폐기됐었는데 그것이 다시 보강이 돼서 22대 때 민주당의 1호 법안으로 법사위에 상정이 된 겁니다. 젊은 군인이 왜 죽음을 맞이했어야 했는지,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진상을 밝혀보자고 하는데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인지, 왜 막았는지 이런 것을 밝혀보자는 것이 바로 최상병 특검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상은 밝혀져야 하고 22대 때 이것이 다시 통과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몽리로 21대 때도 안 됐고, 그렇지만 22대는 좀 양상이 다를 겁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최상병 사망 사건 이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것이 지난해 8월 2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대통령이 개인 휴대폰으로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호통을 치고 뭐 경로했니 뭐 말았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무슨 일만 있으면 경로한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혈압으로 떨어져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장관한테 3번씩이나 전화를 해서 이런 문제를 좀 손을 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밝혀보자는 겁니다. 우즈베키스탄에 그때 당시에 이종섭 장관이 출장 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비화폰도 아닌 개인 폰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3번이나 전화를 해서 이와 관련해서 지시를 했다? 이건 좀 심각한 문제죠. 하여튼 이 안보가 뭔지 보안이 뭔지를 잘 몰라. 군대 가면 되게 그 보안에 대해서 제일 첫째로 배웁니다. 특히 행정병들은. 그런데 여기 군대를 안 갔다 왔으니까 보안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 최상병의 죽음에 대해서 왜 축소 은폐하려고 했는지 이걸 좀 밝혀보자는 건데, 안 밝히겠다고 저렇게 나서는 것은 본인이 축소하고 은폐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굳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이번에 22대 때는 반드시 밝혀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결할 때 국민의힘에서 한 8명 정도가 찬성을 해주면 이 특검법은 발의가 되는 겁니다. 통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다. 일단 7월 중에 이것이 반드시 돼야 돼요. 왜냐하면 통신기록 보존 기한이 1년이잖아요. 그러면 7월이 되면 이게 다 삭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특검 하나만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공수처에서 이미 이 통화 기록을 확보했다 이런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공수처는 사실 확인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하고 싶긴 하겠죠. 물론 거기도 뭐 공수처장이니 아는 사람들이 전부 다 친윤파니까 여기서도 지금까지 뭉개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특검 발의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수사한 척 한 사람들이 공수처 사람들이야. 다 검사님들은 다 똑같은 놈들 아닙니까? 뭐 특검해도 얼마나 밝힐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그래서 통신 기록 보존 기한이 좀 끝나기 전에 특검이 시작이 돼서 그것을 확보를 하는 것이 우선일 겁니다. 그래서 법사위에 이렇게 상정을 했는데 어제 이 중요한 시기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또 불참했죠. 그 사람들은 물론 다 보이콧이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이게 상정이 되니까 대통령한테 이야기해서 거부권 행사하도록 이야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고 정치적 유불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실을 밝히자는 건데 숨기는 자가 범인 아니에요? 그리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면서요. 그럼 진실 좀 밝히자고 그러는데 왜 여당이 앞장서서 그저 용산 앞잡이 노릇하면서 이런 짓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 아니에요? 거의 레임덕이잖아요. 그런데 이 대통령 똥구멍 따라다니면서 자기들한테 실익이 뭐가 있습니까?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지, 자기를 뽑아준 유권자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국회의원씩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런 부끄러움을 모르고 용산 호위무사나 자체하면서 그 젊은이의
진상, 사망에 대한 이야기, 진상을 밝히고 수사 외압을 누가 했는지 이거 좀 밝혀보자는데 이걸 반대한다? 반대하는 이유는 뻔한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혹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개입했다고 보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겠죠. 이게 그냥 군인들끼리의 일이라면 반대하겠습니까?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을 살리려고 왜 대통령은 저 모양 저꼴로 쌩 난리를 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최상병 어머니가 편지를 썼습니다. 진실을 밝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7월 19일이면 아들이 하늘의 별이 된 지 일주기가 되는데 수사에 진전이 없고 엄마 입장에서 염려가 되고 너무 안타깝다 이런 내용입니다. 늦둥이 아들 아닙니까? 참 시험관 아이로 시험관 시술을 해서 낳은 늦둥이 아들인데 그 외아들을 그렇게 잃고 1년 동안 정말 부모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애통한 부모의 마음을 모릅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인조인간들입니까?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습니까? 이 애통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귓구멍이 막혔습니까? 되게 나쁜 사람들아. 니들은 그러면 안 돼. 진짜 네 자식이 그리 죽었다고 생각을 해봐. 인간들아. 너희들 인간이야. 다 인조인간이지. 도무지 나는 인간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한 1년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7월 1일에 사망했으니까. 그러면 이거 이미 다 수사 끝나고 재판도 거의 마무리될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잖아요. 에? 박정원 대령이 수사를 했어. 그래서 경북경찰청에 이첩을 해. 근데 그걸 회수해가. 대통령 전화 3번 받고. 그래서 바꿔. 임성근 사단장 빼버려. 혐의자에서. 임성근이 하나 살리겠다고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돼야 됩니까? 임성근이가 대통령보다 더 높고 국민보다 더 높습니까? 근데 이 친구는 또 뭐 군인은 명령에 의해서 죽어도 된다고 그따위 개소리나 하고 있던데 이게 인간이야? 난 정말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간이 아닌 것을 지키려고 나서고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인간이 아닌 것 같아. 인조인간 같아. 만들어진 인간 같아. 감정이 없어. 20대 젊은이는 군인이면 죽어도 됩니까? 전쟁터에 나갔습니까? 아니 대민지원 나갔다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런 무리한 지시를 했는지 밝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도 당연한 일이죠. 전쟁 중이라고 하면 전쟁에 나가서 군인이 죽을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우리의 선배 군인들이 다 그런 전쟁에 6.25라든가 이런 거 나가면 죽었어요. 연평해전을 했을 때도 순직했고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 경로의 윤석열 왜 경로했는지 이것도 알아봐야 돼. 그리고 임성근이 하나 지키겠다고 나선 것이 혹시 임성근하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혹시 용산 참모 중에 임성근이를 살려야만 되는 사람이 있었나?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식 잃은 부모 심정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용산만 살리겠다고. 그리고 용산 참모 중에 누군가가 있겠지. 누군가가 있을 거야.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이용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겠지만 누군가가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해서 임성근이를 빼라 라고 말했을 수 있다. 윤 대통령도 억울하겠지. 물론 그게 밝혀지면 본인이 쪼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거니까 이거 밝히기 싫은 거 아닙니까? 응? 용산 호위무사 자체하면서 특검법 막는 국회의원들 행복합니까? 그렇게 즐겁습니까? 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인간의 탈을 쓰고 태어났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부끄러울고 무엇이 장한 일인지를 구분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응? 사람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인투컵 쓰고 있다고 다 인간입니까? 다 사람입니까? 사람이라고 같이 판단을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사람인 거예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람다운 일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으면 말해보세요. 뭔 짓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특검은 안 된다고요? 이제까지 다 그렇게 특검해 왔잖아요. 뭘 안 돼요, 안 되기는. 그리고 언론 브리핑 하면 안 된다고요? 이제까지 다 했잖아. 윤석열이가 수사했던 박근혜에 대해서. 한동훈 그때 브리핑 안 했어?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요? 그게 독소 조항이라고요? 그러니까 특검은 안 된다고요? 니들이 할 때는 되고 남이 하면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이 아주 진짜 윤석열 대통령은 등치도 그만하고 말이야. 술도 잘 먹고 뭐 시원시원하다며. 그러면 남자답게 이런 거 예곡된 진실을 밝혀야 돼. 그리고 이런 걸 바로 잡아야 그게 남자인 거야. 뭐 홍준표가 상남자라고 그랬더니 마누라를 지키는 건 상남자다고. 그것은 일개 개인들 필부들이나 하는 짓거리지. 대통령이 나라를 맡고 있는 사람이 마누라 지키는 게 상남자야? 홍준표 너도 정신 차려 이 사람아. 그게 상남자냐고.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아이고 진짜 이게 인간의 도리라는 걸 좀 공부를 해. 에? 권력만 잡고 뭐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는 게 인간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 응? 사법고시 전 놈들은 그렇게 배웠나? 사법고시 전 사람 중에 한 1%는 그렇게 배웠나 봐. 나머지는 다 괜찮은 사람들 많던데. 내가 아는 뭐 판사 출신 변호사들 뭐 이런 분들 진짜 인간성 좋습니다. 그리고 세상 정의를 위해서 바로 사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나는 봤어요. 인간성이 바른 분들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성 더러운 놈들만 지금 이 나라 집권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이게 인간성 더러운 거잖아요. 최상병 특검 하나 제대로 하지 말자고 나서는 것이 인간성 더러운 거지. 얘 잘한 겁니까? 더러운 짓 한 거지 말이야. 그러지 마. 인간들이 진짜 이 사람으로서 사람 노릇 좀 하고 살잔 말이야. 밥 먹고 살잖아. 그러면 사람답게 살아야지. 이거 하나 맡겼다고 국회를 보이콧하고 말이야. 이것들이 하여튼 인간답지가 않아. 인간답게 삽시다. 아이고, 나 인간답지 않은 것한테 또 욕하고 나니까는 또 내가 또 인간이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씁쓸하네. 배도 고프고. 에이구, 인간으로 좀 살자.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한 말이야. 그리고 용산에 있는 일부 인간들, 내가 인간이라고 불러줄 때가 좋은 때야. 근데 인간 같지는 않아, 내가 볼 때. 최상병 특검 빨리 통과시켜. 그래서 누가 외압 행사했는지, 왜 임성근이를 살리려고 하고 있는지, 이런 거 좀 알아보잔 말이야. 그 별거 아니잖아. 아유, 근데 그걸 안 하겠다고 이렇게 버티면 그 사람이 아닌 거야. 그리고 국민의힘 차기 대표를 뽑는데 당원 투표가 80%고 여론조사 20%를 반영하기로 했답니다. 야, 윤석열 정부 출범 전까지는 7대3이었잖아요. 당원 7이고 국민 30. 그랬는데 이것을 김기현이를 뽑겠다고 나경원이 주저앉히고 안철수 주저앉히고 유승민이 제끼고 이러면서 당원 100%로 갔잖아요. 안 그러면 김기현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김기현이 시켰다가 그 다음에 제끼고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앉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이것도 막 100%니 말니 난리를 치더니 8대2로는 한다네. 근데 8대2가 뭐 중요한 건 아니죠. 예? 8대2든 100대 빵이든 어차피 한동훈이가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어대한이다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윤상현이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윤상현이가 나오겠습니까? 그 눈치나 슬슬 보고 깜냥도 안 되는 이가 안 나올 겁니다. 절대 못 나옵니다. 그 사람은 그 나온 사람이 아니야. 근데 뭐 김정숙 특검법인가 뭔가 들고 나오고 그러면서 전당대회용이다 이런 이야기 하던데, 김건희 특검이나 잘해. 김정숙 여사는 떠난 지가 언제야. 그 떠난 그 전 대통령 부인을 특검을 해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고발부터 해. 고소부터 하란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 거기에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특검하는 거잖아. 김건희 특검은 왜 하는지 알아? 검찰에서 전부 다 무혐의 처분하니까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가 조작해서 22억 9천만 원 이익을 봤다고 하는 문건이 있잖아. 검찰 문건이. 그리고 고속도로 이기한 사건 있잖아.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좀 봐보자. 명품백 받은 거 다 봤어. 그거 한번 들여다보자는 건데 그걸 또 김정숙 여사하고 연결시켜서 생쇼를 넣는 윤상현이 어차피 못 나와. 이건 깜냥도 아니고 아이고 이걸 누가 그걸로 생각하냐. 나경원이 못 나와. 서울시장 나올 것 같아.
오세훈이가 이제 대권으로 빠지니까. 그다음에 안철수. 이 안철수는 눈치 보다가 얘가 완전히 눈이 간재미 눈이 돼버렸잖아요. 눈이 한쪽으로 돌아가 버렸더라고 얘가. 옛날에는 좀 괜찮은 줄 알고 청년 정치 어쩌고 하던데 요즘 보면 이 친구가 제일 불쌍해. 좀 짠한 친구야. 돈도 많고 의대 나왔고 의사 자격증도 있고 돈도 엄청 많잖아. 안랩 차려가지고. 근데 어떻게 정치권으로 오더니 인간이 좀 말종 비슷하게 돼버렸어. 이번에도 눈치 보다가 못 나온다. 저쪽에서 큰 소리 기침 한번 해버리면 깨갱 하잖아요. 이전에도 김기현이하고 붙었다가 어떻게 됐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정무수석 말 한마디에 깨갱 하고 들어간 놈 아닙니까? 유승민 의원 당연히 안 나오죠. 못 나오지. 유승민도 그러니까 외곽에서 짓고 있습니다. 열심히 막 하고 있던데 뭐 야당 같아. 근데 본질은 그쪽이죠. 하여튼 친윤계 쪽은 요즘 약간 미칠 지경일 겁니다. 어차피 깜도 없는데 자기들 중에서는 한 명도 없고 한동훈이가 어차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아나 해라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너 4.10 총선에서 완전히 다 말아먹었는데 네 정치력 이미 다 봤다. 다 봤는데 뭐 네가 뭐 다 더 한다 한들 뭐 성공할 수 있겠냐? 이런 분위기죠. 그리고 뭐 지방선거 네가 이길 수 있겠어? 넌 못 이기잖아. 그리고 너는 정치력도 없고 지도력도 없고 리더십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계속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망하면 국민들만 참 피곤합니다. 사실은 여당이 여당 역할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근데 여당이라는 게 저렇게 망해버리면 안 되거든. 야당 혼자 국회를 끌고 갈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근데 저 친구들이 저렇게 말아먹고 아무 일도 못하고 무기력하니까 국민들의 민생은 더 처참하게 되는 겁니다. 집권 여당이 국회에 안 들어가는 경우는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네? 내 살다 집권 여당이 국회에 안 들어가는 경우는 처음 봤어. 초등학생도 2살 먹은 애기도 자기 할 일을 해야 돼. 2살 먹은 애기는 빼고. 초등학생도 자기 할 일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못하면 회초리를 맞는 겁니다. 그게 교육이야. 근데 얘들은 어떻게 된 게 진짜 강남하고 영남에서만 당선된 애들이잖아요. 주로. 그러다 보니까 무서운 줄을 몰라. 그냥 무조건 찍어주잖아. 무조건. 물론 호남도 민주당이면 무조건 찍어주지. 그래 있지만 그래도 민주당은요. 충청권이라든가 수도권에서 정말 치열하게 싸워서 당선된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호남에서 당선된 사람 몇 안 돼. 호남이 뭐 의석이 몇 석이나 됩니까? 호남은 이만큼 되거든. 근데 대부분 이 사람들은 수도권에서 치열하게 싸워서 당선된 사람들이니까 깜냥이 돼.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호남 국회의원들 중에는 깜냥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여기는 무조건 찍어주니까 공천만 대충 받으면 되는 거야. 무조건. 그런 사람들이 몇몇 있어. 호남도. 그러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치열하게 싸워서 된 사람들이다. 근데 국민의힘은 다들 막대기만 꽂아도 되는 곳에서 되는 사람만으로 100여 명 정도가 구성이 돼 있다. 이러니까 이들은 전투력이 없죠. 전략도 없는 거야. 그냥 국회의원으로 4년 살면 되는 겁니다. 상임위 무조건 안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3선 이상 된 사람들은 상임위원장 하면서 폼도 좀 잡고 싶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지금 11개 상임위 민주당에서 가져갔고 7개 니들이 가져라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안 가져 그러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이 이번 주 내에는 7개 상임위원장까지 전부 다 해버립니다. 아도 치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상임위원장 몇 개라도 주세요. 또 달려들 거잖아. 21대 때도 그랬잖아. 이게 뭐가 자는 건지. 용산 눈치만 보고 앉아있으면 되냐고. 특검법 하나, 김건희 특검법, 차상병 특검법, 이것만 통과 안 되면 되는 거야? 니들 그렇게 생각하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아? 너희들 역할은 그게 아니야. 그건 수만 가지 중에 한 가지에 불과하단 말이야. 나머지 해야 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 동해 석유 문제, 이거 거의 사기잖아요. 그러면 이 이익을 누가 빼돌리려고 했는지 밝혀야지. 그게 바로 국회의원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용산에서 직접 대통령이 발표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발 빼고 있다? 이게 국회의원입니까? 동네 구의원도 그렇게 하면 욕먹어요. 다음에 공천 못 받아. 구의원도
구청 제대로 견제 감시 안 하면 잘린다니까. 근데 국회의원이 정부를 감시 안 하고 지금 통해 뭐 석유전이 나오니 어쩌니 하고 뭐 쌩 난리를 치는데 그게 아니잖아. 그거 알잖아요. 장난치고 있는지 다 알잖아. 그러면 이 이익을 누가 가져가려고 했는 이런 장난을 쳤는지 이런 것들 밝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북한의 오물 문제 통일 외교 국방 불러다가 대응책 물어보고 따지고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이걸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 응? 국가가 지금 백척간두에 있는데 천하태평이야. 이게 국회의원이라고? 그러면서 무슨 뭐 상임위 안 들어가고 14개 특위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특위에서 해가지고 뭐 업무 보고도 받고 뭐 법안도 만든다는데 특위가 상임위냐? 바보냐? 그 특위에서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도 없어. 알잖아. 그러지만 용산이 들어가라 할 때까지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용산 대기소야. 출장소이자 대기소이자. 너무 짠하다. 그래도 명색이 국회의원인데 결기가 없어. 결기가 얘들아. 결기 있게 좀 싸우자고. 응? 민주당이 잘못하면 국민의힘이 나서서 민주당과 치열하게 싸워줘야 돼. 그래야 민주당도 바로 가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잘못하면 민주당이 또 치열하게 싸워줘야 되고 그것이 바로 국민을 위한 것이라니까. 근데 도대체 이 인간들은 이 일을 안 해. 응? 내가 목소리를 높여서 하려다 보니까 내가 배가 고파서 야, 이 국민이 배가 고프면 너희들이 배를 채워줘야 돼. 근데 배를 안 채워주니까 내가 배가 고프잖아. 이런 것들은 좀 진짜 좀 잘 좀 했으면 좋겠어. 맨날 오냐 하고. 그러니까 그냥 국회의원 들어오면 유권자들도 안 쳐다봐야 돼. 이렇게 무능하고 일 못하고 한 인간들만 보면 똥구멍 쩔쩔쩔 따라다니면서 우리 의원님 하니까 이것들이 지들이 별건지 알고 일도 않고 말이야 이러는 거야. 영남 유권자들 정신 좀 차리세요. 강남도 마찬가지야. 그 사람들 뽑아놓고 그렇게 자랑스러운가? 일만 하면 훌륭한 국회의원이지. 국회의원 개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국회의원은 일을 해야 돼. 300명 중에 한 명이고 300명이 똘똘 뭉쳐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무슨 놈의 용산 한 곳 쳐다보면서 말이야. 임성근이가 그렇게 중요하냐? 임성근 사단장만 살리면 나라가 사는 거야? 김건희 하나만 살리면 나라가 살아? 이것들이 도대체. 밥은 먹고 다니냐 근데 국회의원 너희들? 점심때니까 밥 많이들 먹읍시다. 여기까지 합시다. 네.